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이제 덜 춥죠, 이제 뭐 좀 포근하지 않아요? 곧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여러분 겨울은 왜 겨울인지 아세요? 그 원래 단어를 만들 때 이게 의미가 통해야 이게 사람들에게 잘 번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겨울은 왜 겨울이냐면 옛날에는 뭐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겨우겨우 살아냈다. 그래서 겨울로 지은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냈다. 그래서 겨울로 지은 거고. 그다음에 봄은 왜 봄인 줄 아세요?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으로 지은 거예요. 볼 게 많다. 봄. 새는 왜 새인 줄 아세요? 새? 그냥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닌다 해서 새로 지은 거예요.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이렇게 지은 거고. 그 단어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름은 왜 여름인 줄 아세요? 여름? 여름은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여름으로 지은 거예요. 여름. 가을은 왜 가을인지 아세요? 수업하러 온 게 아니고 고문 시간 같은데 고전 문학 시간. 그 가을은 우리나라 말에 그 같다란 말이 있거든요. 같다란 말이 곡식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서 익으니까 가을엔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게 수험생 여러분에게 딱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중이죠.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중이고 봄 되면 볼 게 많죠. 봄 되면 특강도 봐야 되고 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열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을 가을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합격인 거죠. 합격. 그래서 지금 요 시기를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겨우겨우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볼 게 많은 봄을 만나면 지난번에 제가 쉴 때 봄 대비해서 특강 합격 예약 특강 대비해서 자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좀 마무리 질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업 행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업도 수업인데 이게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합격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수업도 좋았는데 그거 외쳐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한 주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져왔냐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합격해.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 모두 다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그 다음에 동차로 합격해. 그리고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외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외치고. 자, 엔지님은 계속 이거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이렇게. 좋았어. 오, 좋은데?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같이. 옆에 사람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좋았어.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힘을 내서 매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자, 파이팅! 좋죠. 좋았어요?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물건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먼저 실판 하나 좀 볼까요? 먼저 물건은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벌써 마음이 다르네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뭐 될 것 같은 거야. 이제 자는 사람도 없고. 좋았어요? 그러면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총 8가지 있죠. 8가지. 8가지 물건 첫 번째가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 3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 3가지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 부분 빼고 7가지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물건 변동의 원인. 이건 기초 강의 시작할 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하면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개념인데 매매 계약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합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다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청약의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다음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효과. 일단 순서가 어땠어요? 순서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때 요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뭘까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눈 구별 기준은 요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물권 변동 과정을 살펴보니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물권 변동은 원인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다음 물권 변동 과정을 다 살펴봤는데 의사 표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물권의 변동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돼요. 의사 표시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이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쉬운 예부터 좀 해보겠어요. 이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이게 청약의 의사 표시.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게 되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을이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한 다음에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아까 이거 항상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뭐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돼요. 의사 표시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갑이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을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거니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갑 이 사람 건물 소유자인데 갑이 아버지,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 아들이에요. 그럼 갑이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생기죠? 상속. 그럼 요 상속을 기준으로 하면 요 갑은 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갑은 상속 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식이 죽은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상속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상속인, 부모는 재산을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기도 억울해 죽겠는데 재산이 또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상속의 경우에는 언제 건물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갑이 뭐한테? 사망한대. 사망. 밑에 요 상속의 경우에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건 지금 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재산을 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시 물권 변동 과정을 쭉 살펴보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면 이 물권 변동은 원인이 법률 행위가 되는 거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을 땐 법률 규정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변동은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이 발생하고 물건이 변경되고 물건이 소멸하는 거.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변동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권법 파트에서는 대상이 동산이냐 부동산에 따라서 다시 세분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또 두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도 똑같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나눠집니다. 그럼 총 세부로 하면 몇 개죠? 4개. 그럼 이 중에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얘는 조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86조. 그 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87조. 그래서 185조, 186조, 187조 정도를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85조 내용은 뭐냐면 이건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리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86조. 그다음 이걸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몇 조? 187조. 그러니까 얘는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합격서 보시면 제일 좋겠어요. 조문 다 모아놨으니까 합격서 60페이지. 자,
합격서 60페이지 보시면 186조 조문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에 관한.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득실 변경에다가 득이라는 건 뭐죠? 득, 취득 말하는 거고 실은 상실. 그러면 취득은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상실은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결국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전에 발생, 변경, 소멸을 한 단어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변동. 그러면 득실 변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꿔서 변동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변동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효력이 생긴다도 잘 밑줄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겁니다. 물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보시면 그럼 이때 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186조인데 이 물건이 변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물건 행위,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매 계약 같으면 소유권 이전의 합의, 지상권 같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걸 다 물건 행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끝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등기.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물건 변동 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물건 변동 과정을 살펴봤더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되고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이때는 반드시 뭘 꼭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건 변동은 188조 1항인데 밑에 한번 찾아봅시다. 188조 1항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동산을 뭐야?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는 뭐죠? 양도? 양도는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인도는 받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초 때도 그렇게 하고 기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양도도 주는 거, 넘겨주는 거고 인도도 넘겨주는 겁니다. 대신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양도는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고 그다음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를 넘겨주는 겁니다. 대신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는 의사 표시에 의한 재산권 이전을 양도라고 그럽니다. 의사 표시에 의해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걸 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 증여, 교환 이렇게 다 통틀어서 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동산 물건을 변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때는 물건 행위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인도. 인도도 동그라미하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똑같아요. 등기, 인도는 각각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자, 그럼 실판을 좀 봅시다. 그럼 이때 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의 경우에는 각각 등기를 하고 인도를 해야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건이 변동했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줘야 되죠. 이게 무슨 원칙이죠?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요거 공시 널리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등기를 해야만 인도를 해야만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무슨 주의라고 말할까요? 요걸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요. 등기를 해야 인도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무슨 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성립요건주의. 그다음 그 합격서 그 그림에다가 요거 하나 더 써놓을까요? 요 성립요건주의를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형식주의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인도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이제 187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87조. 자, 그러면 187조 조문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가 세트입니다. 상, 공, 판, 경이 세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 동그라미 하고 거기는 그 취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취득, 그다음에 상실, 변경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에는 취득으로 되어 있어도 얘는 변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변동. 그러니까 물건이 발생할 때, 변경할 때, 소멸할 때 다 등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조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일단 이게 세트죠. 상, 공, 판, 경, 기타. 상 뭐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그러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취득할 땐 등기가 필요가 없지만 뭐 할 땐 처분할 땐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상속의 경우에 요 아들이 죽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처분할 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예요? 187조. 이때는 요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물건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점유취득시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그 60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쭉 내려오면 거기 제 187조의 해석론이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오죠. 맨 끝에 가면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취득 동그라미 합니다. 거기서 그 소유의 의사라는 게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주점유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 물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어야 되죠. 얘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물권 변동 해봅시다.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이건 소유권 부분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먼저 취득시효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 제도가 있고 또 이거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세 가지가 세트고 그다음 첨부 제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네요. 부화, 혼화, 가공. 그럼 얘네들은 각각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여기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다시 우리 시험은 요 부동산 위주로 나오죠. 부동산 위주로 나오니까 결국 세 번 줄이면 결국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과정을 살펴봤더니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고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가 적용되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 과정을 살펴보니까 의사 표시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고 이때는 몇 조가 적용되죠? 187조가 적용되고 이때 물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87조의 적용 범위 해석론에 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학교서 보시면 되겠어요. 6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제 187조의 해석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 표가 일단 별표입니다. 그 표 자체가 일단 시험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니까 표 보면서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상속이죠. 일단 가장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언제 물건이 변동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언제 물건이 변동하느냐. 먼저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죠? 피상속인이 뭔 때? 사망한 때.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 없이 물건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은 특정 승계인가요? 포괄 승계인가요? 포괄 승계. 그 포괄 승계라는 건 권리가 한꺼번에 왕창 넘어가는 걸 포괄 승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속이 포괄 승계의 대표 주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포괄 승계라는 게 상속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고 회사 합병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뭐냐면 유증은 뭐죠? 유증. 그러니까 유 더하기 증여죠. 그러니까 유언하면서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상속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 이게 유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산을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건 특정 유증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 이게 포괄 유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속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유증자가 사망만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유증 받은 사람은 수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유자가 이때 물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사 합병도 똑같아요. 그냥 합병 등기만 있으면 되고 개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속이에요. 상속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고요? 피상속인이 뭐한테? 사망한테. 두 번째가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공용징수 이게 대표적으로 그 토지 수용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수용. 쓸 건 없어요. 갑이 토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공용징수라는 건 요 국가가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걸 공용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요 수용도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협의 수용이라는 거예요. 협의 수용. 이건 그 수용 보상금에 관해서 갑하고 국가 측에서 잘 협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게 협의 수용인데 얘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매매하고 똑같아요. 협의 수용은 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협의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죠? 그거 협의에서 정한 시기. 이렇게 잘 밑줄여 볼까요? 협의 수용은 뭐와 같다? 매매와 같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넘기기로 둘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협의 수용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물건이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요 수용 보상금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재결 수용이라는 걸 하죠.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보상위원회에서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또는 갑이 금액을 받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이게 재결 수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재결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느냐 꼭 잘 외워둡니다.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그러니까 수용이 시작되는 날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신 이 협의 수용이든 재결 수용이든 각각 국가가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 괄호 볼까요? 그러면 공용징수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갑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국가 앞으로 새롭게 보존 등기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이 두 개가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등기부를 폐쇄를 하고 새롭게 보존 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끝에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전 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경매를 먼저 합시다. 경매. 그럼 일단 요 경매는 제 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오로지 무슨 경매를 한다. 공경매. 공경매가 뭐죠? 공경매. 공경매. 공적인 경매인데 이건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된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저당권자가 채무 변제가 없으면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건 뭐로 표현하죠? 담보권 실행 경매.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담보권 실행 경매. 그다음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부르죠? 이건 임의 경매. 그다음에 돈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 설정받지 않은 사람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거나 안 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 그래요. 얘는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강제 경매. 그다음에 국세 내지 않았을 때 이거 국세 체납 처분 당하죠. 그래서 국세징수법상 공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통상의 강제 집행, 국세징수법상 공매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매가 무슨 경매다? 공경매. 그다음 이 경매의 경우에 언제 물건이 변동하게 되는 거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만납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각각 등기 없이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가서 기타도 중요합니다. 기타. 그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
합격서에 정리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이건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법률 규정. 그러니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OX, XX 등기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그 밑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렇게 위주로 봅니다. 얘는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 시험이에요.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진 겁니다. 그 밑에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법정 지상권, 그다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얘는 이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혼동 동그라미 할까요? 혼동. 이건 뭐냐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마다 땅을 사용하다가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지상권도 가지고 지상권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지상권이 소멸할 때 법률 규정이니까 이건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무슨 등기 필요 없다는 걸까요? 말소 등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음번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 다 소멸하죠.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그 등기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건물 하나 동그라미 하고 법정행심 위주로 해볼까요? 일단 이 제도가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그냥 전세권에 법정행심 이렇게 쓰지 않죠. 왜냐면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행심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있죠? 건물.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전세권과 무슨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또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대신 이게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따라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인신이 되었을 때 이거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피담보 채권에다가 주 동그라미 하시고 주라고 쓰시고 저당권에다가 종이라고 써볼까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먼저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 저당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그럼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무슨 권리죠? 종된 권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을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거죠. 그럼 이때 저당권은 당연히 같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여기는 요 물건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그다음에 소멸할 때, 변경할 때 다 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7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실제로 취득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변경 시에도 소멸 시에도 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문에는 취득으로 나와 있어도 이해는 뭐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변동.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실방 봅시다. 그러니까 이러면 요 187조와 관계해서 일단 얘가 시험 문제 내기 좋게 돼 있죠. 간단하게 문제 만들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입니다. 판결. 아까 187조가 상, 공, 판, 경 이렇게 되죠. 항상 시험은 판결과 관계된 게 정답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뭘까요? 이행 판결. 그러니까 이행하라는 판결이죠. 무엇을 이행하라는 판결일까요? 채무. 채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해라.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이게 이행 판결. 가분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라. 을은 대금을 지급하라. 이게 이제 이행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확인 판결은 뭐냐면 그 법률 관계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이거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확인 판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란 말 들어봤어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 이게 그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애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서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크면 클수록 나랑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눈이 작은데 얘는 눈이 막 커. 나는 뭐 시커먼데 얘는 하얘. 제가 그 최근에 잠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그 더 글로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송혜교 나오는 건데 학폭 그 다룬 거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봤어요? 그 재밌죠? 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게 그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엄청 피말린대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딱 보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자신이 죽었다, 그 죽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픔이. 그러면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처럼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면 친자식이 아니니까 이 친자관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관계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법원에다가 얘하고 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걸 판사님이 좀 확인 좀 해줄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 의사 이제 그 유전자 감수한 결과를 가져다가 이제 감정을 하고 이제 다 의사 의견대로 되면 다 결론 내려줘요. 그러니까 판사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면 너네 둘 사이는 친자 관계가 없다는 걸 판사가 확인시켜 주는데 이게 확인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부존재하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이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네, 잘 한번 봐야 돼요. 이 시점에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성 판결은 만들어주는 판결이거든요. 만들어주는 판결은 뭐냐면 법률 관계. 이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형성 판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 법률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 법률 관계를 만들어주는 판결이 이게 형성 판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187조 상공, 판경, 기타 이는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이 판결은 무슨 판결만 말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만 말하는 거니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오로지 무슨 판결일 때? 형성 판결일 때만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이 형성 판결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 사람이 돈의 2분의 1 내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돈의 2분의 1 낸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X 토지를 하나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공동 목적 없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걸 이걸 공유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 그러면 이건 공동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공유물을 자유롭게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물을 쪼개는 방법은 갑하고 을이 협의해서 쪼갤 수도 있어요. 이게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 근데 이 토지 쪼개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A라는 판사가 맡게 된 거예요. 그 판사가 이 토지를 이렇게 쪼개서 왼쪽 부분은 갑디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오른쪽 부분은 을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럼 이때 요 왼쪽 부분에 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뭐죠? 법원의 판결이죠. 그다음 오른쪽 부분에 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도 이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판결이 이게 무슨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겁니다. 대신 언제 물건이 변동하게 될까요? 물건 변동의 시점. 이건 판결이 선고된 때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확정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때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선고하고 확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1심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재판은 딱 한 번 하고 끝나요? 또 다툴 수 있어요. 또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1심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항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
항소를 했다가 뭐 취하했다. 이런 경우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어요. 대법원 다음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재판을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확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된 건 계속 다툴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확정은 더 이상 재판을 다툴 수 없게 된 걸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고요? 판결이 확정된 때. 그럼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각각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갑하고 을이 각각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한다고요? 형성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 하나 뭐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언제 물건이 변동해요? 판결이 확정된 때. 자, 그럼 7번 봅시다. 이해는지 여쭤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 뭐죠? 매수인. 자, 그러면 이때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다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갑 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은 소제기한 사람이니까 을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원고. 그다음 갑은 소제기 당한 사람이니까 뭐라 그러죠? 피고. 그러면 이때 요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 재판은 A라는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판사는 판결을 해야 될까요?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판사는 판결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판결은 쓰는 상황이 있고 결정도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뭐냐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는 판결이라는 말을 써요. 꼭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고 판사가 결론 내려야 될 때는 판결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땐 결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때는 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이건 뭘로 해야 된다? 판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어느 경우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해주세요.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거 판결로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는 결정이죠.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이건 실체 관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로 하는 거죠? 결정. 그 중개사법 공부를 해보면 판결의 말은 별로 안 나오고 결정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공법할 때 결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법원에서 결론 내릴 때 결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판결로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판결. 자, 그러면 갑과 을의 다 주장을 들어봤는데 을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을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인데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재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얘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여길 틀면 안 돼요. 여길 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을이 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니까 판결 주문이 뭐가 될까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라는 거니까 얘는 무슨 판결인 거죠? 이거 이행 판결. 그럼 아까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뿐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뿐이다. 따라서 얘는 이행 판결이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인가요? 공동 신청인가요? 판결이 있으니까.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근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많이 외웠죠. 그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예요. 또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럼 자기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때는 지 혼자 가면 되죠.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법원의 판결을 얻은 거죠. 판결을 얻었으니까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결국 뭐가 돼야만, 등기가 돼야만 을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25번 문제인데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해결해 볼까요?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먼저 1번 질문 갑시다. 1번. 1번은 중요한 단어는 뭐죠? 신축. 신축.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아까 봤던 이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죠. 이거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등기하느냐 소유권 취득한다 되어 있으니까 OX. X.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이건 동산 단기 취득쇼를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가 동산 단기 취득쇼. 동산 단기 취득쇼는 일단 다음 주에 취득쇼 요건 배울 텐데요. 예, 동산 단기 취득쇼는 일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서원이,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으니까 OX, X. 그러니까 동산 장기 취득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가져가는 거고 단기 취득은 이게 5년인데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서운이 무과실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중요한데요. 3번 질문 잘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는 뭐가 포인트일까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잘 밑줄 한번 해봐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자, 그러면 아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매매 계약, 법률 행위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반드시 무엇을 꼭 해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근데 이건 결국 미등기라 그랬으니까 결국 등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대금 완납해서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은 생겨도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이게 포인트죠. 뭐에 기해? 소유권에 기한 의 기한이라는 건 근거한 기초한 이런 말인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밑에 소유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가지고는 될까요? 자기가 건물을 쓰고 있으면 뭐 가지고는 되죠? 점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론 청구권은 돼도 절대 소유권에 기한 물권론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OX. O. 자, 그다음 4번 갑시다. 점유권의 경우에 언제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피상속인이 뭐한테? 사망.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유권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그다음 5번 꼭 외웁시다. 그럼 지문에 나왔으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지문에 나왔으니까 하나 외워둘까요? 여기다가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세트로 같이 묶어서 기억합시다.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각각 이거 등기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 각각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물권 변동은 186조라는 거예요? 187조라는 거예요?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인 거죠? 3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인데요.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건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봅시다. 자, 해결하셨죠? 자, 먼저 1번 질문 갑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 그거 하나 써놓을까요? 불법 말소. 불법 말소.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자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을의 소유권 등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법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나의 소유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내가 취득한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유지돼야 되죠. 따라서 끝에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X, O. 자, 그럼 이건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그러니까 물건에 효력이 발생할 때만 등기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있어서 물건의 효력이 발생했다가 뒤늦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물건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물건은 살아있는데 등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없어진 등기를 되살려야 되죠. 이때 나오는 등기 이름이 뭐죠? 요게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 2번 갑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 취득의 원인인 판결. 자, 이게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187조죠.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롯이 무슨 판결을 안 한다? 형성 판결. 그런데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답은 2번 쉽게 골랐어요. 자, 항상 잘 보면 부동산 물건 변동의 경우 항상 판결과 관계된 거가 늘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3번 갑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음 과정에 배울 겁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물건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는 거예요? 이건 본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일단 잘 나가다 찍었는데 좀 빠그러졌어요. 뭐 다음 과정에 배우면 되죠.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질문에 물건 변동의 효력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본등기의 순위를 물어보는 건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본등기한 때. 모든 물건 변동은 본등기한 때 발생합니다. 모든 물건 변동은 항상 본등기한 때 발생합니다. 가등기도 예외 없어요. 그냥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갈까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끊고. 이건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와야 될까요? 몇 사람 나와야 되죠? 세 사람 나와야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한 사람 만들고 토지 소유자 있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 이걸 매매 산 거예요. 매매해서 이제 인도받은 겁니다. 그랬다가 누구한테 대판 거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판 거죠. 을이 병한테 파는 건 뭐라 그래요? 이건 다시 팔았다. 그래서 이건 전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받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원래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갑에서 을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을을 생략하고 막바로 등기를 넘기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얘도 다음 과정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의 갑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려면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합의. 그리고 잘 찾아보니까 이거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합의가 없으니까 이거 직접이라는 단어 키워드입니다.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은 안 되고 되는 건 뭐죠? 대위.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겁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이 대신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의 법정지단권을 그랬어요. 얘는 뭐가 포인트죠? 경매. 자, 그럼 일단 경매를 통해서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그 뒤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나오죠. 여기 요 법률 행위 부사 모하기 부사 양도 이게 결국 처분입니다. 그럼 결국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경우에 취득할 땐 등기가 필요 없지만 뭐 할 땐 처분할 땐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맞죠?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죠? 2번. 다시 187조 조문이 상, 공, 판, 경, 기타. 이때 이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에 하나 뭐 있다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시험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건 등기 필요 없고 나머지 것들은 다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점유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